장대비와 함께 천둥이 내려치는 저택 앞. 그곳으로 들어간 한 남자의 뒤로 총구가 겨눠지는데요. 그리고 살인을 목격한 이의 신고로 저택으로 향한 경찰. 그들은 그곳에서 불에 탄 사체와 주인 없는 손가락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피해자 최승만을 살해한 후 대담하게 현장에 남아있던 용의자가 체포되며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석조저택 살인사건 이야기에 막이 오릅니다. 채널 휴은 위클리 무비. 1945년 겨울의 서울. 한 여자가 택시비 일원이 모자라 공경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아가씨 때문에 길바닥에 버린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택도 없어, 택도! 이 여자가 진짜... 그럼 이것만 주고 가세요. 그것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택시비를 대신 내어주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마술 공연에 초대받게 됩니다. 어느 분이 절 죽여보시겠습니까? 거기 아름다운 여자분 올라오시죠. 이름이 뭐예요? 하연이요. 자, 그럼 다 같이 셋을 외쳐주십시오. 셋! 쏘세요! 이거 안 나가는데요. 그럴 리가요. 아이고, 권총... 이렇게 하연이 쏜 총알을 입에 물고 태연히 일어난 이 남자의 이름은 석진. 그는 어릴 적 서커스단의 광대로 팔려와 너돌이 마술사가 된 인물인데요. 이석진입니다. 이석진. 젊은 분이셨구나. 그 총마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한번. 처음 3번 당길 때까진 안 나가게 만든 거죠. 4번째부터 거기까지. 나 이거 비싸게 주고 사온 마술이에요. 예? 그럼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지는 두 사람. 하지만 석진은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 싫은 듯합니다. 그냥 제 방을 같이 쓰는 게 어때요? 전 매일 이 시간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제가 자고 밤에는 하연 씨가 자고. 그럼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현재로 돌아와 석조주택 살인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리는 현장. 담당 검사 송태석은 소강로의 사체와 잘린 손가락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이라 주장하고, 증인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창문으로 시체가 보이더라 이렇게 피고인의 변호사인 윤영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데요. 이 손가락 얘기를 해봅시다. 증인은 사람이 손가락 하나 자르면 죽을 것 같습니까? 증인은 손가락 하나 자르면 죽습니까? 검찰은 무엇 하나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가 드라큘라냐? 왜 닭마누면 거길 기어들어가고 지랄이야? 한편 하연에게 집을 양보하고 극단에서 생활하던 석진은 그녀를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에 하연을 극단에 고용하자 말하고, 우리 직원 하나 더 쓸까? 손님이 줄고 있다니까! 어때? 합격이지? 단장의 아름다운 외모의 하연을 고용하기로 하며 뭔가 그림이 좀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함께 공연을 준비하게 되죠. 광대라는 게 사실 되게 서글퍼요. 공연이 끝나면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요. 그냥 관두시고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팔려간 거니까. 10원 50전에. 어때? 결국 첫눈에 반한 하연과 사랑에 빠지게 된 석진. 근데 치마가 너무 좀 그쵸? 긴 너무 것 짧- 같아요. 한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괜찮겠어요? 허벅지가 다 보이는데. 걱정이에요. 질투예요? 몰라서 못나. 아름다운 도우미가 가세한 그의 공연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게 되고, 예쁘다. 두 사람은 마침내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열린 석조저택 살인사건 제2차 공판. 박사님이 분석한 증거물들을 법이 압 박사를 증인으로 불러 증거를 제시하는 송 검사. 이거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A형입니다. 하수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사람 피가 나왔습니다. A형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자괴입니다. 꽤 많은 피가 묻었군요. 사람 피였습니까? 네, 혈액형은요? A형입니다. 유사입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이번에도 여유 있게 그의 주장을 반박하죠. 그 인간의 혈액형이 4종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드문 게 어떤 건가요? O형입니다. 가장 흔한 거는요? A형입니다. 저도 A형인데 박사님 어떻게 되세요? 저도 A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편 하연과 미래를 약속한 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석진. 그는 우연히 하연이 어떤 여인에게
편지를 건네는 것을 목격하고 부산이요? 당신 고야. 나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아까 누구야? 누구요? 당신이 뭘 건네주는데? 뭘 떨어뜨렸길래 주워줬어요. 어딘가 어색한 그녀의 표정을 보지 못한 석진은 하영과 함께 예정된 부산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한동안 나 혼자 할 테니까 당신은 내일 꼭 의원에 가봐. 그리고 다음 날 어딘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의원을 나선 하연은 숙소에 있던 가방 속 물건을 바라보다 그것을 숨긴 후 방을 나서는데요. 603 아저씨, 알 같은 남자가 여자분 전해주라고. 숙소로 돌아온 석진은 하연에게 온 편지를 확인하던 중 그녀가 숨긴 가방을 발견하게 되고 가방 속 물건의 정체가 위조 지폐용 동판이란 것을 알게 되죠. 왔어요? 나 할 얘기 있어서 아까 당신한테 갔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봐. 위표 만드는 거 아니야? 네가 왜 저걸 가지고 있는데? 저걸 만든 게 제 삼촌이니까요. 결국 석진의 추궁에 이야기를 시작한 하연. 그녀는 동판을 만든 것이 기술자인 삼촌이었으며 오카모토 시게루란 사람의 의뢰를 받아 그 동판을 만든 것이라 말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동판이 완성되자 삼촌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흉수가 오카모토라 생각한 하연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베라는 담당 경찰은 동판의 행방만을 물을 뿐 범인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동판을 들고 서울로 도망쳤다는 하연. 그녀는 트라우마가 살아난 듯 공포에 질리고 아직 떠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버렸어야 했는데. 이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여길 떠나자. 석진은 동판을 그에게 주고 도망치자며 홀로 방을 나서는데요. 아까 낮에 편지 주고 온 사람 기억나요? 그걸 다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여기 드나드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결국 할 수 없이 호텔 로비에서 막연히 전화를 기다리는 석진. 그런 그의 뒤로 누군가 추락합니다. 그녀가 죽었다. 아니, 살해당했다. 석조저택 살인사건 제3차 공판. 송 검사는 감식조사관을 증인으로 잘린 손가락이 최승만의 것이라 말하고 두 개의 지문이 얼마나 일치할 거라고 보십니까? 99%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승기를 잡았다 생각한 그는 변호사에게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죄를 인정하라 말합니다. 네, 거절합니다. 목격자도 사체도 동기도 없는 사건을 내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살해 동기와 원한 말고도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눈앞에서 하연을 잃고 서울로 돌아가는 석진. 아내분이 임신 중이셨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눈물과 술에 잠겨 고통을 삼키던 그는 오카모토가 범인이라 확신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놈이 그리 쉽게 일본으로 돌아갔을 리가 없다. 놈이 가진 건 조선은행권 동판이니까 우선 아베 마사요시를 찾아야 한다. 그자가 놈의 정체를 알려줄 유일한 사람일지는 모르다. 아니면 공범이거나. 그는 한국에서 지내던 건물과 재산들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베를 만나기 위해 아지트로 향한 석진은 부하들에게 제압당한 채 그를 마주하게 되고 오카모토 시게루. 조조씨, 도반. 銅板を注文したのは事実。中継人だった岡本が君が探せるなら探してみろ。も残してない。特徴なら中国語、日本語。あんな朝鮮人は珍しいだろう。朝鮮人だと知らなかったのか。ソウルから始めてみろ。流暢できるところはあそこしかないから。話してやれ。言い返してやるんだから。인륜이使ってみて。 그로부터 얻은 단서를 토대로 복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난 다시 광대가 되어야 했다. 하연이와 공연하던 내 모습을 놈이 기억할 수도 있을 테니. 그렇게 외모를 완전히 바꾸고 택시기사가 된 석진. 그는 고급 술집에서 나오는 부자 손님만을 태우며 오카모토와 위패를 찾기 시작했고
녹색 불꽃이 위패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 5개국어를 한다는 그를 찾기 위해 독일어 발판까지 준비했는데요. 손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본어면 모를까? 영어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그의 노력에도 오카모토는 한참을 나타나지 않았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석진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에이, 너무 쉽다. 석진 씨,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지. 매 순간. 근데 왜 나 안 돌아봐요? 당신이 없단 걸 아니까. 당신이 없을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택시를 몰던 석진에게 말을 걸어오는 한 남자. 이 깔판 어디서 났나? 비테지 이엔지티 바스 치켓대. 똥 싸고 물레이란 얘기야? 독일어를 읽어낸 남자가 건넨 지폐에선 녹색 불꽃이 올라오고 As one of Koreans, I wanna say I thank you. 남자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그와 함께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석진은 그가 오카모토라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시점은 다시 공판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가정부를 신문하는 송검사. 여행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녀는 사건 며칠 전 오카모토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었고 피고인이 굳은 얼굴로 예정에도 없던 여행을 준비했다 진술하는데요. 피고인과 최승만 그리고 뒤이어 검사가 신청한 두 번째 증인. 그날 본 걸 말씀해 주시죠. 그녀는 최승만과 피고인이 처음 만난 자리에 있었다며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전날 택시에서 오는 내내 운전기사로 써달라고 애걸복걸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근데 어르신 조람이 남도진이네. 자네 이름은 승만. 아예 최기사라고. 결국 가짜 신분으로 오카모토 아니 남도진의 개인 기사가 된 석진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수의 기회를 노렸던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인들이 증언을 마치고 이제 남은 것은 피고인의 자백뿐. 피고인을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정말 그날 최승만을 처음 봤습니까? 대답하세요, 피고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최승만을 알고 있었죠? 아니요, 전혀. 한편 도진의 운전기사로 채용돼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던 석진은 그에게 평온한 죽음이 아닌 끔찍한 괴로움을 선사하겠다 마음먹는데요. 난 계획을 바꿨다. 놈이 부당하게 얻은 모든 것을 빼앗고 처절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또한 그는 남도진이 인쇄업자에게 동판을 맡겨 위패를 만들고 성마담을 통해 고위층 인물들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5대5야. 나도 자릿세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김 사장님? 그냥 그렇게 도진이 동업자들과 지분을 놓고 삐걱거리던 어느 날 석진은 그를 압박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어오고 전화? 누구한테? 오카모토 시게루요. 얘기하면 알 거라고 하던데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 전혀. 위장신분인 오카모토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안 도진은 자신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 의심하게 되죠. 오카모토 시계를 찾는 전화가 왔어. 오카모토를 아는 건 나하고 너뿐이거든.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네 주변이나 잘 살펴. 그리고 그 의심의 대상엔 당연히 석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석진의 출생증명서를 챙겨 위조 여부를 살피던 도진은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증인석에 앉은 도진. 원래는 어디로 가실 계획이었습니까? 송 검사는 사건 당일 4일간 여행을 간다던 그가 그날 밤 다시 돌아온 연유에 대해 묻고 그날 하루 어디서 뭘 했습니까? 더 이상의 증거와 증인이 없다 판단한 도진은 당당히 따지기 시작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피고인. 도대체 내가 왜 최승만을 죽여야 합니까? 내가 왜? 검찰은 애시당초 무리한 기소를 해놓고 이제 피고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다음 공판 때도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소 유지 자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게. 그렇게 재판장에서 여행을 갔다 말았던 도진은 사건 당일 석진을 떼놓은 후에 인쇄업자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난데 동판 잘 갖고 있는 거지?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여기 없다고? 천만원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있냐 남자다. 오빠도 그냥 갖고 있어. 진작에 내 말을 들었어야지. 한편 저택에 있던 석진에겐 성마담의 전화가 걸려오고 오랜만이야, 마술사 양반. 내 직업상 남자 얼굴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거든. 그와 대화를 나누던 성마담은 동판과 하연의 편지를 건네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남도진 죽여줘. 남도진 여자가 아니었나? 남도진의 여자는 과거에도 지금도 단 한 명뿐이지. 정아야. 이 동파는 남도진이 하연이한테 맡겨놓은 거야. 하연이 내 밑에서 일하던 애야. 걔 나한테 편지까지 줬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 기대해. 곧 진실을 확인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런 성마담에게 이번엔 도진이 찾아오고 동파는 나한테 없어 이젠. 그걸 내 운전기사한테 넘겼니? 자신과 동판 중 하나를 택하라며 사랑한다 말하는 그녀에게 도진은 잔인함을 드러내며 끝내 그녀를 살해하게 됩니다. 나 살해했잖아. 나 하연이 그냥 때문이야. 그냥이 당신을 뺏어간 거야. 다들 착각들을 하는구나. 내가 하연이를 왜 죽였는지 아니? 걔 나를 알잖아. 너처럼.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한편 증거와 증인이 모두 반박당하며 궁지에 몰린 송 검사는 마지막 증인을 신청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한 남자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그날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승만의 얼굴에 분노하는 남도진. 재판장님! 저놈이 최승만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는 다급히 석진의 손가락을 확인하라 말하지만 새로운 마술 연습 도중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클럽 사장의 진술서입니다. 다 거짓말이야! 네가 먼저 날 죽이려고 했잖아! 그리고 다시 사건 당일로 돌아가 성마담의 사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남도진. 그런 그를 기다리던 석진은 차가운 총구를 겨누고 죽는다. 이걸 들고 그냥 튀었어야지. 남도진의 반격과 함께 두 사람은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처절한 혈투 끝에 남도진을 쓰러뜨린 석진. 하연이 도진에게 보낸 편지를 손에 쥔 그는 차마 그 편지를 열어보지 못하고 사랑해요. 끝내 편지를 소각로에 던진 석진은 원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함정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결국 석진의 함정에 빠진 남도진은 3건의 살인사건과 화폐 위조에 대한 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영화는 모든 비극의 시작인 동판을 벌이는 석진의 모습과 다시 광대로 돌아가 하연을 그리는 그를 비추며 아련하게 막을 내립니다. 가끔 그 편지를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 편지의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진실은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었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 난 그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7년 개봉작 석조저택 살인사건입니다. 고전 추리소설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빌 벨린저의 이와 손톱을 원작으로 배경 변화에 따른 부분각색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흔히 하는 원작 그대로만 만들어라는 말처럼
기본적으로 소설의 플롯을 충실하게 따른 작품인데요. 영화와 소설의 작법이 다른 만큼 소설의 교차 서술을 통한 긴박감이 스크린에선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던 단점이 있지만 원작의 탄탄한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는 만큼 장르에 걸맞는 긴장감과 재미만큼은 확실히 있었던 작품입니다. 고 김주혁 배우를 좋아하셨던 분이나 추리 장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너무나도 사랑한 아내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한 마술사의 이야기 석조저택 살인사건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